그러니까 같이 해서 네, 크로스오버로 또. 그렇죠. 근데 네. 솔직히 말해요. 저는 크로스오버는 조금 불편해요. 그냥 저는 클래식 음악. 근데 네. 새로운 클래식 음악, 네오 클래시컬 아, 연주할 거예요. 뉴 클래식을. 네. 근데 예. 크로스오버 말하고 싶으면 크로스오버예요. 요새는 사실 어떤 장르가 의미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작곡가님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 사카모토하고 이루마하고 이 사람들 클래식 뮤지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 연말에 드니 성호 씨 무대 함께 하면은 아주 그냥 힐링이 되는 그죠. 그런 시간이 될 수 그죠. 있겠네요. 요즘에 좋아해요. 윈터 재즈 페스타. 맞아요. 며칠 날에요? 27일에. 12월 27일. 12월 27일에. 보통은 나오시면 본인이 열심히 홍보하시는데요. 드니 성호 씨는 잘 못 챙기셔서 죄송합니다. 한국말 잘못해요. 정말 진지했어요.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네. 너무 밝으시고 진짜 명랑하시고 뭐 그늘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지만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시절에 이제 머나먼 벨기에로 떠나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얘기 또 자라온 사연이 그냥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또 기타리스트가 되기까지 그 얘기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노래 한 곡 좀 청할게요. 좋아요. 예,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레터. 편지. 레터. 편지, 레터. 수시 하나 같이 니병곡 그다음에 수시 하나 같이 만들었어요. 노래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네. 우리 드니서 씨의 기타 연주 그리고 안나 치치아의 노래로 편지 네. 함께 하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벨기에 입양인으로 기타 연주를 통해서 저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씨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낮부터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날이 다시 흐려져서 오전에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서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나머지 서쪽 지역, 충남 내륙이라든가 경기 서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대부분 지역 1에서 5cm 정도 오겠는데요. 강원도에는 최대 10cm,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에는 15에서 20cm 안팎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최근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
오르면서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에 이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지만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회복해서요. 내일은 추위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띄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의 아침 기온, 전국적으로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4도 등 3도에서 1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글피에는 또다시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동쪽 산지 또 일부 수도권 경남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오늘까지 특보와 무관하게 제주도를 위시해 해안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서해 먼바다,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방 일원으로 공기가 좀 탁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 알아봅니다. 전해주십시오. KB증권 김성원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 급락 속에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등이 시장에 부담을 준 가운데 양시장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8.5포인트 하락한 2435.93에 코스닥은 13.21포인트 내린 684.36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연준의 강경파적 금리 인하에 전일 미국 증시는 3% 내외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 시장도 2% 넘게 하락 출발했고 종일 약세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개인은 홀로 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 대체로 부진했던 가운데 마이크론의 향후 실적 전망치 실망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2차 전지와 바이오주도 부진했던 반면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조선주 흐름 좋았고 삼양식품은 증권가 목표가 상향에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약세 속에도 실리콘투는 상승을, 오늘 상장한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김명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들의 기업의 외화 결제와 외화 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걸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업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한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등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한국의 수출은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부진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정보기술, IT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며 올해보다 1.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경제에 대해선 소비 부문은 여건이 개선돼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해 회복세는 완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16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 있는 71개 집단의 계열사 2,75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7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며 증가폭도 가장 컸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0.5% 하락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1.5%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0.8% 상승,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정국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주택 인허가와 준공 물량 부족 문제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부정 유통 대부분이 지류형 상품권에서 일어나는 만큼 내년부터 지류 상품권의 환전 한도를 월 최대 5천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지류 상품권의 월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합니다.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던 중앙선이 개통 82년 만에 모든 구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중앙선 운행이 불가능했던 준고속철 KTX 이음이 중앙선 전 구간에서 내일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공항 이동 지역에서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 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수도권 일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오전에 제주도와 충남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추가 금리 조정에 더 신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한 말인데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에서 4.5%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차례 정도로 봤던 지난 9월과는 달리 2차례 정도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기존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밤 나스닥은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했는데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어제 18일부터 공포하고 시행이 된 건데요.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실시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오늘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죠? 네, 크게 출렁였습니다. 사실 이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이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환 시장이나 증시도 충격을 받겠다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충격파가 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장 개장부터 2% 이상 급락세로 시작을 해서요. 장중 내내 2% 안팎의 낙폭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종가는 1.95% 하락했습니다. 48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430선까지 밀려나게 되고요. 네. 코스닥도 낙폭이 큽니다. 1.89% 13포인트가 밀리면서 6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특히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낙폭이 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하락,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회 연속 통화 완화적인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자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 속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태고 팔아치우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외환 시장 변동폭이 더 컸습니다. 오늘 오전 개장 시부터 원달러 환율은 곧바로 1,450원 급등을 해서요. 1,4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1,450원 선이 의미가 있는 게 장중 환율이 1,450원 선을 넘어선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면 2009년 3월 16일 당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88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이후로 15년 9개월 만에 다시 1,450원 선을 웃돈 거니까요. 네. 환율이 그 이달 초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1,450원은 넘지 않았어요. 당시에 1,440원을 넘었다가 1,430원대로 이제 내려가고 그 뒤로도 1,43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였고요. 환율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환율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그때도 1,450원 선을 넘지는 않았었어요. 그만큼 오늘 환율이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미국 연준의 FOMC 충격파가 컸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 딱 현재 달러의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지수상으로 보면 106, 105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108대까지 올라섰어요. 이것도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비싸질 거다. 라는 이제 시장의 전망 속에서 달러의 강세가 지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이거겠죠. 어디까지 더 올라갈까?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일단은 1,450원을 마지노선으로 봤어요. 그래서 일단 1,450원 선이 넘으면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즉 달러를 풀어서 좀 진정을 시키는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 1,500원 선까지 상방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오늘 긴급 거시경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금융 외환시장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지난해 일자리 행정 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를 내놨고요. 이걸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 1억 7,897만 원. 그래서 1년 전보다 49만 원, 0.3% 감소를 했습니다. 네. 감소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계속 늘었거든요.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자영업자 대출액이 줄어든 게 처음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이 좋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빚이 줄었으면 상황이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예. 있는데 아니고요.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리가 워낙 이제 작년까지 높았잖아요. 예. 올해도 뭐 높았죠. 그러니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결국 이런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더 이상 빚 못 내겠다. 그래서 빚을 줄인 것으로 봐야 되고요. 상황이 좋아진 건 네, 아니군요. 확실히 금리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있는 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때 당시는 거의 0%에 가까운 저금리 기간이었잖아요. 이 기간에는 자영업자들이 빚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보면은 2.4%, 2020년 5.4% 이렇게 빚이 계속 늘었고 2021년 이때도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죠. 이때도 5.3% 이렇게 늘었다가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게 2022년부터거든요. 이때 또 증가폭이 1.3%로 크게 둔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고 이런 예.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어떤가요? 연체율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대출 규모는 줄었는데 대출 연체율은 또 역대 최고치로 올랐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재정 상황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이 전체입니다. 0.66%. 그래서 한 해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0.30%포인트가
높아졌어요. 이게 1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체율도 최고치지만 1년 사이에 연체율 증가폭도 이것 역시도 통계 집계 이래 최고로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역대 최고치의 연체율로 나타난 거다. 연령대별로도 보면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다 올라가긴 했는데 29세 이하 청년층 연체율이 0.41%포인트나 1년 사이에 급등을 하면서 1%까지 연체율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죠.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겠군요. 네. 자, 지난해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4,300만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국세청이 이제 올해 4분기 국세 통계를 내놨고요. 이걸 보면 작년에 이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총 급여액을 따져봤더니 4,33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119만 원 늘어난 겁니다. 2.8% 늘어난 거고요. 이 늘어나는 추세는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로자 전체 급여 분포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945만 2천 명. 전체의 45.3%, 절반 가까이가 3천만 원 이하가, 절반 가까운 근로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을 받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가 540만 3천 명, 25%,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가 460만 명, 22%로 각각 집계가 됐고요. 이른바 억대 연봉자,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139만 명, 전체 근로자의 6.7%를 차지했는데, 이 역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납니다. 2019년에는 4.4, 4.7, 5.6, 6.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게 받는 사람과 많이 받는 사람 양쪽이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가운데 지을 탄탄하게 평균